전남도의원을 뽑는 순천 7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의 여성 청년 후보와 무소속의 현직 도의원이 맞붙습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이 30세 초반으로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 전남 동구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시장. 오늘은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노 후보는 민주당 불공정 공천에 맞선 무소속 바람으로 시장에 당선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의 매실 생산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이상기후로 매실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이어졌던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방관들이 법원의 화해 결정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395개 사전투표소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일제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이 5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48.27%를 기록해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중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전남도 의원 선거구 가운데 순천 7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여성 청년 후보와 삼선시 의원을 지낸 현직 도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곳인데요. 거주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젊은 도시인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속한 광양만권의 중심 지역이자 젊은 부부들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동부권의 신도심. 신대지구로 대표되는 인구 3만 2천의 전남 도의원 순천 7선거구입니다. 선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대지구의 거주자 평균 연령은 32.3세. 이를 고려해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을 청년 전략지로 정했고 40대 정치 신인이 공천권을 거머쥐며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랜 기간 미용업에 종사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굴해온 한숙경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원 부지는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되게 하고 순천시의 공유지 땅을 용도 변경해서 사업주와 또 우리 시민들과 원만한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정치를 하고. 한 후보는 이와 함께 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실현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내에서 계속 실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정착이 되고 취업이 되고 또 이걸 특성화 교육이 또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이런 정책을 저는 펼쳐보고 싶고요. 출사표를 던진 또 한 명의 후보는 삼선의 시의원을 지낸 현직 도의원 임종기 후보.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역구가 청년 전략지로 지정되자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임 후보는 신대지구 주민들의 고민인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숨가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월 하이파크 지역이 또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요, 근동에 그만큼만 학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필히 신대지구의 고등학교는 유치되어야만 합니다. 임 후보는 또 재선에 성공하면 경제자유구역 의사결정기구인 조합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신대지구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원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밖에 있는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도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정치 신인과 현직 의원의 1대1 맞대결. 일자리 부분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도 젊은이들과 소통도 되고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대지구에 관한 내용을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천 지역 도의원 선거구 8곳 가운데 5곳은 이미 민주당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된 상황이어서 동부권의 정중앙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거전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8대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공약들이 여수시장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여수 YMCA는 오늘 상향식 공약 제안 운동을 통해 선정된 정책 공약들을 정기명 민주당 후보, 신용훈 국민의힘 후보, 이명찬 무소속 후보 등 3명의 시장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공약안은 공공기관 비상용 무료 생리대 배치, 여수시 노동자 증진 조례안 제정 등 11개 분야 20개 항목입니다. 여수 MBC와 여수 YMCA 생협은 지난달부터 캠페인과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선거 캠프에 전달하는 상향식 공약 제안 프로젝트 시민이 말하는 대로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수 MBC 순천시장 후보 연속 인터뷰. 어제 민주당 오하근 후보에 이어 오늘은 무소속 노관규 후보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에 나서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노관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벌써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가장 지금 주목받는 선거구로 순천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여론조사 보면은 이기는 것도 나오고 지는 것도 나오고 뭐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던데요. 판세 분석 자체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해보면 이렇게 시민들께서 환호해 주는 선거를 처음 치러봅니다.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에 지금 코앞에 닥친 중요한 일이 이제 내년 정원박람회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관규 하면 뭐 부인할 수 없는 정원박람회 기획자다. 이건 확실한데 이미 10년 전 일이고 과연 그 경험이 유효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 치르실 수 있습니까? 박람회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더 만나고 또 저도 뭐 국회의원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제 지혜가 업데이트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이란 자리가 뭐 종합행정을 이렇게 이제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에 필적할 차기 성과 뭘 꼽고 계십니까?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사를 이왕에 구도심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정말 유럽을 뛰어넘는 대단위의 광장과 그다음 노천 카페와 그리고 도심 자체가 걷고 정말 싶은 그런 것으로 공간을 다시 창조할 생각입니다. 상대 후보는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중앙당, 도지사, 또 시의원들 이렇게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뭐 무소속 시장 좀 무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중앙에 지금 정치가 교체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저는 무소속 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정원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원박람회를 승인한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준 것도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색인 여기에서 결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해본 유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역 문제를 더 잘 풀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이미 10년 전에 제가 입증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 이 이력이 이제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반복된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을 낙하산으로 20년 만에 내려보는 게 민주당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불합리하고 지역민 무시하는 것을
다음 정책인 장래를 생각해서 멈추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설 것인지의 선택이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10명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 이 부적격에 해당됐는데, 아니 이분을 지금 공천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도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의대 유치가 안타깝게도 솔직한 표현으로 많이 난망해진 상황 아닙니까? 정권이 어려워졌죠. 바뀌면서.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가능은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는 길을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업 논리로만 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지만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도 인구가 유지되고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새롭게 아마 설득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민들한테 못 드린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경험이 있고 왜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8달 후에 정원박람회와 바뀐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광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한번 꼭 저선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 도화면 서우치 고분에서도 독특한 고분 축조 방식이 발견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에 따라 마한 유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화면 서우치 고분에서도 복룡 고분과 유사한 독특한 고분 축조 방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발굴 조사를 통해 고흥 지역 일대에 독자적인 고분 축조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물품에서 최신 휴대폰만을 골라 훔친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2달여간 순천의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근무하면서 총 2,500여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14대를 훔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최신 휴대폰만을 골라 조끼와 바지 등에 숨겨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은 인근 야산에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광양 지역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에 매실 작황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깔의 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1,35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광양 중부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도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의 출하 초기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5만 원, 중품 기준 4만 5천 원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리 크게 좋지는 않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한 5천 원 선은 적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 광양 매실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6,800여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맹해와 수정장애 그리고 긴 가뭄으로 인해서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역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상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광양 매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고서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남 전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7에서 27도, 순천이 15에서 29도, 광양은 15에서 30도, 고흥은 12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4에서 27도, 목포는 16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진 가끔 비 소식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예정이라서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져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도와 소방관들은 법원의 화해 결정 권고를 따르면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현장, 재난 현장 등 각종 위험 상황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근무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423명은 지난 2009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만에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가운데 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한 명이 많게는 1,2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아침 근무교대 시간에 해당하는 39억여 원가량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화합도 쉽지 않았던 상황. 다행히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전라남도는 28억 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가지근물 반환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서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는 보이지 않는 서로가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소돼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충실히 도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같이 화합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라남도와의 13년간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동안 시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인사제도의 신뢰성과 관련해 30.6%가 신뢰한다, 6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